141페이지 환매권 등기인데 밑에 등기를 먼저 봐볼까요? 순위번호 1번 소유자 누굽니까? 박명수. 순위번호 2번 누가 앞으로 넘어왔죠? 원인이 뭐예요? 자, 당연히 거기에 형광펜 넣어줘야 되겠죠. 매매는 매매인데 무슨 특약을 맺었다? 그러면 명수가 누구한테 팔면서? 재석이한테 팔면서 도로 사오겠다는 특약을 맺은 거죠. 자, 순위번호 2-1번 동그라미 하시고 왜 부기등기냐? 2번과 같이 했으니까. 또 하나 2번 등기하고 2-1번 등기 접수란을 묶어보십시오. 희한하게도 접수 날짜도 같고 뭐까지도 같아요? 접수 번호까지도 같죠. 왜 접수 번호가 같아야 될까요? 민법이 그랬거든요. 환매야 너는 매매계약과 뭐 해야 된단다? 동시에 해야 된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은 특약인데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내에서 형광펜 두 군데 내야 되겠죠. 환매 대금과 계약 비용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보십시오. 명수는 유재석이한테 서로 사올 수 있죠. 얼마 주고? 1억 줘야 되죠. 왜냐하면 매도인이 계약 비용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억 주고 도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받아 놓은 거죠. 자, 순위번호 3번 소유권 누가 앞으로? 자, 등기 원인이 뭐예요? 환매에다 형광펜 하신 아까 2번은 원인이 뭐였죠? 수식어 털면 매매였고, 순위번호 3번은 원인이 뭐예요? 도로 사오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 소유자 박명수 옆에다 이렇게 하시고 공동 신청했겠죠. 의무자는 누구였겠어요? 유재석이고 권리자는 박명수. 공동으로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명수는 집에 가겠죠. 등기한도 퇴근할까요? 시체 치울까요? 순위번호 4번 몇 번 말소? 왜 2-1번을 싣고 말소하는 거죠? 이미 박명수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직권 말소 2-1번을 직접 마셔. 무슨 색 들어서? 빨간색 들어서 2-1번 지우는데 이건 누가 지운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왜 직권 말소하느냐? 이미 뭐가 이루어졌으므로. 환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자, 그거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자, 땅을 하나 매매하는데 시세가 5억인데 이걸 3억에 매매를 합니다. 매매한다는 말은 뭐 넘기는 거죠? 지금 갑은 제정신이니까. 얼마짜리를? 3억에 팔잖아요. 제정신일까요? 여기까지 끝나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옵션을 맺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내가 나한테 뭐 하겠다? 다시 사오는데 얼마에? 3억에 사올 수 있는 건을 보장받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등기는 두 건이 되는 거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환매권 등기인데 이 두 건은 반드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이 환매는 매매계약과 봐야 된다. 동시에. 그럼 동시 신청인데 문제는 신청서를 한 장 쓰려고 봤더니 괴로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놓고 보면 누가 의무자예요?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권리자인데 환매 등기를 놓고 보면 지위는 반대가 되는 거죠. 환매권의 대항력을 갖는 매도인이 오히려 뭐가 되고 권리자, 매수인은 도로 팔아야 되니까 뭐가 돼? 의무자인데 사람은 같은데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서를 한 장에 쓸 수가 없다. 몇 장 써야 돼요? 여기는 무슨 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여기는 환매 등기 신청서에서 신청서는 뭘로? 별개 신청서로 동시한다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제목에 밑줄 하시고 무슨 신청? 동시 신청. 본문에서는 어디에 밑줄 하시면 돼요? 별개 신청서라는데 동시하기 때문에 가로 하나 있는 말 밑줄 하면서 접수번호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 2번은 중요하니까 그대로 밑줄 치면서 공동 신청. 누가 권리자죠? 지금 이거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이거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를 보는 거야?
환매 등기에서 권리자는 매도인, 의무자는 매수인이야. 자, 3번의 기억 니은은 줄 긋지 마시고 아까 넣어놨으니까 매매대금과 비용인데 4번 5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환매기간 몇 년? 이거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공유물 불분할 약정 몇 년? 5년. 연장할 수. 왜 연장할 수 있죠? 지들끼리 사이만 조명. 근데 얘는 연장하면 몇 년 전 가격이 되죠? 10년 전 가격으로 되팔아야 되잖아요. 기간 만료되면 소멸되고 연장할 수 없다. 자, 5번에 니은번, 디귿번 묶어서 별표를 하시고 깨달아 나오십시오. 요즘 계란값도 비싼데 후라이는 많이 못 먹잖아요. 자, 니은번 등기표양보 제공된다 안 된다? 칠판에서 왜 제공이 안 되죠? 지금 누가 의무자야? 을은 지금 등기필 정보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게 지금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을 앞으로 등기는 안 되죠. 이게 아직 없잖아요. 자, 인감 의무자이긴 한데 아직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도 인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자, 5, 6번은 제일 끝에 가로 안에 주종만 동그라미 하시고 줄 긋지 마시고 다음에는 안 봐야 됩니다.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만 잡으면 되죠. 자, 이게 각하된다면 환매란 말은 성립될 수가 덩달아 각하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각하된다 해서 이것까지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주종관계 잡으시면 되고요. 자, 7번은 따로 줄 안 쳐도 되고 밑에 많이 보시면 되고 8번에 세무하시고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왜 할 수가 없냐면요. 민법이 뭐라 했냐면 환매야. 너는 매매계약과 뭐 해야 된단다? 그러면 만약에 매매계약을 오늘 하고 환매를 일주일 뒤에 해야 된다면 하루 뒤에 환매계약 가등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건을 뭐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지 않으면 걔는 환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환매 특약 가등기는 할 수 없지만 뒷부분 환매권이 등기가 된 다음에 환매권도 뭐 할 수는 있어요? 양도할 수 있잖아요. 환매권 이전 가등기는 나올 수가 있다고요. 자, 거기까지 보신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환매권자가 원래 누구였어요? 정우성이가 누구한테 넘겼어요? 조인성이한테 넘겼죠. 얘네들 이번에 같이 찍은 영화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화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틈 나온 대로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책만 보면 됩니다. 더 킹에서 정우성이하고 조인성 나왔잖아요. 근데 딱 영화 보면서 제가 느낀 게요. 정우성이도 늙어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이한테 넘겨줬습니다. 뭘 넘겨줬어요? 환매권을. 형광펜 어디 가야 될까요? 거기 갈 게 아니고 번호에다 가야 됩니다. 2-1에 -1. 정우성이가 갖고 있는 게 2-1이었잖아요. 거기에 또 넘겼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억지로 요즘 하시고 자연스럽게 2-1만 넘어가면 거기다 또 뭐 달아서 꼬리 달아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제목만 입절하시고 이거야. 자, 소유권이 을 앞으로 넘어가고 부기등기로 이렇게 환매권 등기를 할 때 이때 환매권 등기에 꼭 나올 말이 뭐 나와야 된다고요? 얼마에 팔릴지 매매대금과 계약비용이야. 자, 이 상태에서 기간이 5년이 만료돼 버렸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연장할 수 없다. 그럼 환매권은 소멸됐잖아요. 환매권을 말소하는데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그래도 권리가 소멸했으니까 5번 몇 번 말소? 4-1번 말소인데 당연히 공동 의무자는 말소 당하는 갑이 의무자가 되고 권리자는 환매 등기가 없어지면 이 사람은 자유로워졌잖아요. 을이 뭐가 되어서 권리자로 공동 신청이라고요. 동그라미 2번 제목에다 밑줄 하시고 무슨 말소도 있다. 아까 앞에 명수 기억나시죠? 명수가 찾아오고 나면 환매는 뭐 하는 거고 직권 말소하는 거고 환매권 자체가 소멸하면 공동을 한다고요. 가로 4번은 제목 보시면서 제가 밑줄 그어놨죠. 아까 명수가 찾아올 때 혼자 찾아왔습니까? 둘이 찾아왔습니까? 누가 권리자였어요? 명수. 의무자는?
재석이. 그거 말은 길어지지만 결론은 두 사람이 뭐 한다? 공동을 한다. 그것만 잡으시고요. 자, 이 7번 신탁은 무지 어려운데 신탁이 최근에 많이 활용되면서 우리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옵니다. 오른쪽 등기를 먼저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3번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만사가 귀찮다고요. 순위번호 4번 소유권이 넘어왔죠. 누구 앞으로? 나 잘해. 나 잘하니까 나한테 맡겨달라고요. 뭘 맡겼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무슨 느낌이다. 그 밑에 한 줄 신탁이라는 형광펜 하시고 이게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원본을 봐야 되겠죠. 떼달라면 떼줘야 안 떼줘요. 체크를 하면 떼준다. 이건 등기소에서 저 신탁 원본 떼러 왔으면 떼준다고요. 자, 그게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갑이 2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러 갑니다. 근데 건물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소유권을 넘겨줄 테니까 내가 없는 동안 이 부동산을 좀 뭐 해달라? 관리를 좀 해달라. 자, 계약을 맺는데 을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수탁자, 갑을 신탁자 또는 위탁자. 자, 이때도 등기는 두 건이 됩니다. 일단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넘어야 돼요? 갑에서 을 앞으로 넘어야 되겠는데 이 소유권 이전은 당연히 공동신청, 갑이 의무자, 을이 뭐가 돼서 권리자.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신탁 등기인데 번호를 한미하고 잘 비교해 보십시오. 순위번호 5번 소유권 이전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넘어오면서 여기다 줄 하나 긋고 이건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한 거다? 이 신탁 등기 자체는 왜냐하면 신탁 등기란 건 수탁자가 어떠한 권한과 범위가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지 신탁 자체로 이익 불이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신탁 등기는 뭐라는 게 단독인데 이 두 건은 뭐야 돼요?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서 한 장 쓸까요? 두 장 쓸까요? 자, 환매는 번호를 어떻게 매겼죠? 비록 부기등기라 하더라도 칸이 나눠지니까 신청서가 몇 장인 거예요? 두 장이지만 신탁은 번호를 몇 개 쓰는 거예요? 하나 쓰기 때문에 이때 신청서는 한 장으로 쓴다고요. 왜냐하면 신탁은 신탁 원부를 따로 첨부를 하기 때문에 굳이 신탁 등기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다고요. 자, 그러면 교재에서 가로 2번에 3번 제목 밑줄 하십시오. 3번 무슨 신청? 동시 신청이면서 일과 신청이니까 그 밑에 몇 건의 신청서로? 한 건의 신청서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 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두 건은 동시에 하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여기에 신탁 등기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탁 등기는 공동이다 단독이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뭐이더라도 공동이더라도 신탁 등기 자체는 단독인데 이분이 안 하고 있으면 누가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수탁자가 불안하다고요? 신탁자.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거죠? 대유 신청되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옛날에는 신탁도 공동이지만 지금 뭘로? 단독인데 2번은 1번과 묶어야 된다고요. 수탁자가 안 하면 누가 나선다? 위탁자, 수익자가 대신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봐보시면요. 이거 대유 신청할 때는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까 소유권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를 봐하면 동시에 할 때는 일괄 신청이 되는데 대유란 말은 말 전제가 이미 무엇은 된 거예요? 소유권은 넘어갔고 신탁 등기 안 했잖아요. 이미 소유권 들어갔으니까 뭐라 무슨 말이?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러면 3번에 뒤에 다만 하나 점호하시고 눈으로 쭉 가보십시오. 다만 이미 누구 이름으로? 근데 신탁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대유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대유 신청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단 말은 동시에 하지 할 수가 없는 경우라는 거예요. 자, 4번은 제목만 눈으로 보시고요. 신탁원부 들어간다. 자, 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면서 순위번호 몇 개 쓰더라? 하나 쓰더라. 한매하고 기억을 하시라고. 한매는 신청서가 몇 장? 두 장이고 번호를 자체를 나누지만 신탁은 신청서 몇 장? 한 장이고 이렇게만 나누기 때문에 번호는 몇 개로? 하나로 쓴다고요. 동그라미 2번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공유냐 합유냐? 왜 합유로 봐야 될까요?
만약에 이걸 공유로 하게 되면 지분을 쓰게 되고 지분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로 봐야 돼요? 합의로 보는 거고요. 자, 3번 줄 긋지 마시고 눈으로 쭉 보시고, 자, 오른쪽 가서 이제, 자, 여기에 된 상태입니다. 갑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할 일이 뭘까요? 지금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한 걸, 우리 앞으로 한 걸 다시 소유권 이전인기 누구에서, 그래서 갑 앞으로고, 그 다음에 신탁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신탁 등기를 봐야 되겠어요. 말소인데 물론 이 두 건도 봐는 거예요. 동시에 번호 몇 개 쓰겠어요? 6번에서 소유권은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 다음에 신탁 등기를 봐한다. 말소인데 이 신탁의 말소도 봐는 거예요. 단독. 안 하면 대위. 자, 동그라미 1, 2번 뒤집어서 똑같이 보시라고요. 단독이고 대위고. 2번 무슨 신청? 동신청이에요. 신탁 등기는 이보다 훨씬 어려운 지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없는 말이 시험장에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틀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잘 보면 정답은 이 안에서 걸립니다. 최소한 이것만 먼저 보시고, 이걸 벗어나면 어차피 그건 찍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 구조만 잡아두시라고요. 큰 8번 타이틀이 바뀌었죠. 등기 돌아보십시오. 순위번호 6번 소유자 누구였고요? 나는 천사라고요. 순위번호 7번 누구에게? 원인이 뭐예요? 지응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천사가 갑동이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주는 거죠. 자, 7-1번에 동그라미 하시고, 부기등기라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등기 목적. 그럼 왜 부기등기인지 아시겠죠? 7번 소유권을 넘기면서 맺은 약정이라고요. 특약사항이 뭐예요? 갑동이가 죽으면 소유권 이전은 뭐 한다? 싫어한다. 이게 무슨 뜻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주겠다. 그런데 네가 뭐 하면? 사망하면 소유권 이전이 실효된단 말은 다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러면 이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조건과 기한은 무슨 차이예요? 장래 돌아올 게 확실하면 기한이고, 불확실하면 얘 죽어요, 안 죽어요? 확실하게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불확정 기한은 이건 뭐예요? 그래서 기한, 이건 시기입니까? 종기입니까? 시기는 효력이 없다가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시작되는 거고, 종기는 효력이 있다가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없어진 건데, 너한테 소유권 줬다가 네가 뭐하면 이건 뭐가 돼요? 종기가 되잖아요. 자, 거기 등기 위에 올라와서 두 단어 찾아내십시오. 해제 조건도 동그라미 하시고, 가로 안에 있는 말, 도로가 개설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그래서 뭐가 돼요? 해제 조건이 되고, 반면에 종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런 게 권리 소멸 약정이라고요. 그런데 자, 이런 약정을 민법에서 등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 을이 죽기 전에 이걸 팔고 죽어버렸습니다. 갑이 누구한테 하세요? 병한테 와서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특약 맺었으니까 돌려달라 그러면 병이 갑에게 그러겠죠. 아니 지금 매돌이 다 가는데 7월 다 가서 문제집도 새로 사신 분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물권이고 당신은 채권, 누구한테만? 을한테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을 무덤에 가는 거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왜 약속 어기고 갔느냐? 그럼 우리 뭐라 하겠어요? 위에서 미안하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민법 등기법에 그런 거, 아, 얘네들도 뭐 해줘야지? 등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이 특약은 5번 하면서 맺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5번에 대한 약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써주는 거죠. 그럼 이제 대항력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지만 병은 어떤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갑이 병에게 오는 거죠. 누가 죽고 나면 나한테 넘겨. 그럼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야죠. 대항력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말소에서 이렇게 누가 갑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멸약정에 대해서도 민법에서 말하는 게 등기를 인정했는데 거기 소멸약정이 두 가지죠. 해제 조건과 뭐일 때 종기일 때도 이렇게 특이학상인데 우리 시험은 하나만 기하시라고요. 주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왜 부기등기를 하는 거야? 5번 할 때 맺은 약정이니까 관련성을 보여준다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9번 가로 1번 별표 크게 하시고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다는 흐뭇한 표정 지어주십시오. 공동 상속받았다. 1인이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할 수는 기신돼 버리니까. 하지만 1인이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가로 2번과 가로 3번 묶으신 다음에 자 거기 줄은 비교된 일단 읽어보시고요.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하나는 상속등기 전이고요. 하나는 상속등기 후인데 그 말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머리에서 이제 이걸 떠올리시라고요.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4월 4일 날. 자, 공동 상속받는데 봤더니 3남매더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는 거죠. 협의 분할하는데 착한 동생들이 이거 누구 몰아줍시다. 친정 큰오빠 몰아주기로 협의 분할을 6월 4일 날 하는 이때야. 상속재산이 3분의 1씩 균등할 건데 이것도 공유잖아요. 상속재산 협의 분할도 엄밀히 따지면 공유물 분할입니다. 아까 공유물 분할은 뭐와 같다 그랬죠? 지분의 교환이니까 원래는 소급표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뭐 했을 때는 협의 분할할 때는 아버님 사망한 때로 뭐가 있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은 물권변동이 아버님 돌아가시면 3남매 거쳐서 큰오빠 거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님 돌아가신 날 누구 걸로? 오빠 거 된다고요. 자, 그러면 오빠가 등기 소유겠죠. 무슨 등기 하러 오죠? 소유권, 이자, 원인은 상속, 그 다음에 누구? A, 공동으로 단독으로. 물론 뭐 들고 오겠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들고 오고 협의분할 서면 들고 오고 인감도 들고 오겠죠. 동생들 인감만 들고 오면 되겠죠. 이런 거 다 들고 와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3남매가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변호사 시켜서 일단 뭐가 나오는 게 소유권 이전 상속 등기 누구 이렇게 상속 등기 된 때가 5월 4일 날 됐습니다. 자, 이제 3호제 끝나고 3남매가 모여서 동생들이 잘못을 깨닫고 이제 뭐 하는 게 누구 몰아주기로 오빠 몰아주기로 협의 분할이 됐습니다. 이 협의 분할은 무슨 요력이 있다고요? 아버님 사망한 때가 며칠이죠? 4월 4일. 이 등기 나온 때는 며칠이죠?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신 날 오빠 거 됐는데 그럼 얘는 5월 4일 날 나올 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잖아요. 지금 5월 4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6월 4일 날 협의 분할하지만 협의 분할의 효력이 무슨 효력이 있으니까 소급표가 있으니까 결국은 A는 5월 4일 현재 A 건데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등기라는 거예요? 경정 등기. 자, 순위는 그대로 따라가니까 5-1번 5번 소유권 경정. 오빠는 3분의 1이었다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동생들 지분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단독으로 공동으로. 당연히 공동이 돼야 되겠죠. 누가 의무자가 되겠어요? 동생들이 지분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동생들이 의무자, 권리자는 오빠가 돼서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 긴 말을 외우는 게 아니고 상속 등기 전 나오면 머릿속에서 아직 누구 명의로? 아버님 명의로. 오빠 이름으로 그냥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단독이지만 상속 등기 후 나오면 등기는 누구 명의로? 3남매로 올라갔잖아요. 오빠 앞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무슨 등기가 되고 경쟁이 되고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 문제라고요. 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2번, 3번 묶으신 다음에 글을 읽을 때 그걸 구별하시라고요. 상속 등기 전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 있다? 아버님 명의로. 그러면 오빠 이름으로 단독으로 이전.
상속등기 후 나오면 이미 누구 이름까지? 동생들까지. 오빠 앞으로 몰아줘야 되죠. 경정등기해야 되고 공동이 된다고요. 자, 10번째 유증 가로 1번 별표 크게 하시고 읽혀지는가 봐보십시오. 자, 유증은 계약일까요? 단독행위일까요? 또 민법 선생이 들으면 또 가슴 칠 일이네요. 유증하고 증여는 무슨 차이예요? 아니 그냥요. 증여가 뭐예요? 아까 저기 나천사가도 줬잖아요. 증여는 계약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사인증여는 뭐예요? 계약인데 다만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함으로써 남아있기 때문에 사인증여도 결국은 뭐예요? 증여 계약이고 얘는 당연히 몇 조예요? 186조가 되잖아요. 근데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이분이 사망하고 뭐가 나왔는데 유언장이 나왔는데 내가 죽거든 104번 땅은 을 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이게 바로 무슨 유증? 콕 찍어줬잖아요. 특정 유증이 되고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의 3분의 1은 을한테 줘라 이렇게 비율로 주는 게 뭐가 되고 포괄 유증. 자, 이 유증 유언은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단독행위잖아요. 내가 죽거든 줘라. 단독행위야.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이분이 4월 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 내가 죽거든 104번 땅은 을한테 줘라. 그러면 을이 이제 이 부동산 뭐 하는 거죠? 소유자 되는 거죠. 186조다 7조다. 왜? 왜 186조가 됐나고요? 특정했는데 왜 186조가 됐나고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요. 이거 겨우 외워놨는데 그렇게 흔들면 안 된다는 건데 자. 왜 186조? 여기 써놨잖아요. 뭐예요 지금? 단독행위잖아요. 186조 한번 읊어보십시오. 마냥 등기해야 됩니까? 법률 행위. 증여 계약도 법률행위, 유증, 유언도 단독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사망하면 을은 뭐만 갖는 거야? 청구권만 가졌다가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 넘어오는 거잖아요. 자, 포괄 유증도 엄밀히 따지면 단독행위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갚더니 서울, 부산, 대구, 강주 다 그때서 한 9개가 있더라. 등기를 하게 되면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이때는 유언, 단독행위의 포인트를 찍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포괄. 사망처럼 포괄해서 동시에 넘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유언이긴 하지만 A조로 봐는 거예요. 187조가 된다고요. 근데 186조가 됐든 7조가 됐든 이 유언의 의사표시가 어디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유증에 따른 등기는 언제나 뭘로? 공동신청. 그럼 등기는 돌아가신 분 돼 있더라. 이렇게 등기를 누가 앞으로? 을을 뭐라고 부르죠? 언제나 공동이 돼야 된다고요. 권리자는 누가 되고? 수증자, 의무자는? 이분이 내놓으실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잘 가셔라. 포괄유증은 몇 조고? 187조고, 특정유증은 186조이지만, 그 다음에 포괄이든 특정이든 공동신청. 누가 의무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뭐가 돼서? 권리자로 공동신청한다고요. 가로 2번은 줄 긋지 마시고, 다만에다만 세모하십시오. 굳이 뭐 거칠 거 없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어가지만 또 이미 상속등기가 돼버렸으면 또 말소하고 넘어갈 것은 없다 말이고요. 그 밑에 가로 2번 별표를 하시고 여기다 이것만 붙여서 읽어볼까요?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받았다. 몇 조니까? 187조니까 보존등기는 누구 명의로? 수증자 명의로. 근데 미등기 부동산을 뭐 받았다? 특정 유증 받았다. 특정 유증은 몇 조니까?
186조니까 수증자 앞으로 할 수는 없고, 이미 돌아가신 분 이름은 안 되니까 누구 이름으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하고 수증자 앞으로는 이전이 돼야 된다고요. 자, 이걸 어디서도 확인하냐면, 자, 앞에 133페이지 보십시오. 자, 133페이지 아까 중간에 동그라미 4번 별표 맞췄던 거 줄 대지 말고 읽혀지는 거 읽어보십시오. 무슨 유증 받으면? 머릿속에서 몇 조니까? 다이렉트로 수증자 앞으로 가능하죠. 하지만 다만 무슨 유증은? 특정 유증은 몇 조니까? 186조니까 지 이름으로 할 수는 없고 누구 명의로 하고? 상속 명의로 하고 수증자는 이전을 받아야 된다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말이니까 어디서 한 군데서만 정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세모하시고 가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분이 살아계시는데 유언장을 공표를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104번 땅 을한테줘라. 의뢰하는 말이. 그럼 지금 무슨 가등기라도 있어요. 할 수 있느냐? 이 유언은 뭐야 효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유언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가등기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청구권 나왔으니까 등기할 때까지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그러면 어떻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분이 뭐 할 때는 살아있을 때는 유언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가등기도 안 된다고요. 이분이 뭐 하시면 사망하면 청구권이 나왔으니까 그때는 뭐도 할 수 있다.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소유권 이전의 문제고, 오른쪽 SS3번 용익권입니까? 용익물권입니까? 1번 무슨 권? 2번은 무슨 권? 지역권. 3번은? 4번은? 만약에 제목이 용익물권이었으면 임차권이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무슨 권이니까? 용익권이니까 뭐 또 나오는 게? 임차권도 같이 본다고요. 자, 여기 용익권 나오면 먼저 이게 늘 나오죠. 용익권은 부동산 전부에 할 수도 있고 어디에도 일부에도 할 수 있고, 일부일 때는 뭐 들어가죠? 도면. 그냥 늘 나오는 게 어디 이외에는 지분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럼 누구랑 해야 돼요? 공유자 전원하고 지분이 할 수는 없는데, 이 말이 뻔한 말 같은데 수없이 책에 나오고, 엊그제 본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던 게 안 나오던 게. 이 표 기억나시나요? 이것만 기억나고 여기 들어갈 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들어갈 말이 이거잖아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은 분할하기 전에 할 수 없지만 무슨 권은? 용익권은 도면만 넣어주면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저당권 할 수 있지만 지분의 용익권 할 수 없다. 용익권은 누구랑 해야지? 전원하고 해야 된다고요. 이 말 나오면 따로 줄긋지 마시라고요. 이번에 동그라미 1번만 밑줄 쳐놓으십시오. 지상권은 어디에는 할 수 있으나? 부동산 일부에 할 수 있으나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다. 이 말이 앞으로 5번 나올 거라고요. 줄대지 마시고 그냥 이 말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등기를 한번 봐보시죠.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이 뭐죠? 거짓말 하지 말고요. 등기 목적 물어봤지 지상권의 목적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등기 목적이 뭐다? 지상권 설정, 접수일자, 원인, 그 다음에 형광펜 2군데 목적과 범위. 지상권의 목적은 뭐다? 그거 보면서 너는 최단 몇 년은 보장되는구나. 그래서 목적이 나와줘야 되고, 범위 항상 나와야죠. 전부면 전부, 일부면 일부, 일부일 때는 뭐 또 들어간다. 여기는 전부니까 도면 들어가지는 않고. 줄은 긋지 마시고 존속기간 약정, 지로 약정은 임의적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누구다? 109.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지상권 설정 느낌. 순위번호 2번 형광펜을 2군데 넣어야 됩니다. 특수지상권.
등기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에다 형광펜 넣으시고 구분 지상권 설정. 그러면 거기 끝부분에 어디에 밑줄을 해야 될까요? 지상 15m로부터 몇 m 사이? 35m 사이. 이렇게 상하의 범위를 보여준다고요. 자, 거기 이제 밑줄만 몇 개 쳐보죠. 자, 가로 2번 올라오셔서요. 제목이 뭐죠? 1번 그냥 가볍게 밑줄하면 당연히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2번 필요적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기억, 니은 묻기만 하시고 아까 형광펜 했으니까 눈으로 가시고 3번 임의적 사항도 줄대지 마시고 민법 실력을 버티시면 되고요. 가로 3번 끝까지 밑줄 치십시오. 구분 지상권 등기 가로 안에 뭐 안 된다? 나무는 막 자라버리잖아요. 수목은 안 된다. 1번 필요적 사항 끝에 무슨 범위? 상하의 범위. 2번 줄대지 마시고 민법 이야기니까 확인하시고 3번 세모하시고 무슨 뜻인지 짝꿍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자, 이게 갑의 땅입니다. 근데 갑의 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을이 분양받아서 을이 몇 층을? 2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이니까 뭐 있어야 돼요? 지상권하고 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민법 시간에 구분지상권을 배웠거든요. 지상 4m에서 지상 8m까지만 나는 구분지상권 해달라. 지료는 3분의 1만 주겠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 없다. 3층 사람 떠나서 1층이 없으면 2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구분지상권이 아니라 뭘 가져야 되는 게 일반 지상권이 된다고요.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이 2층만 소유하더라도 구분지상권이 아니라 무슨 지상권? 일반 지상권이에요. 4번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확인하십시오. 이 중에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배타적이잖아요. 뒷부분에 중요한 말 있죠. 이것 때문에 도입한 거니까. 뭐만 다르다면 상하의 범위가 다르다면 두 개 이상의 구분지상권도 가능한데 가로 안에 있는 말 밑줄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슨 지적이다? 상하의 범위를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이더라도 도면은 첨부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5번은 줄 긋지 마시고 제가 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잘 다니는구나. 원래대로 하면요. 저당권이 먼저 있고 지상권이 나중에 들으면 경매 넘어가면 지상권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철도법에 특례를 뒀다고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한번 봐두시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지역권. 지역권은 그림 하나만 잘 보시면 되겠죠. 11번 땅, 12번 땅, 11번 땅이 맹지다. 11번 땅에 들어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지역권을 설정하는데 여기서 11번 땅을 뭐라고 그래요?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땅. 그 다음에 12번 땅을 뭐라는 거야?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지만 요역지는 전부야 되죠. 지역권 등기 신청하겠죠. 단독으로 공동으로. 자, 11번 땅 주인은 갑이고 12번 땅 주인은 을이라면 누가 권리자가 되겠어요? 요역지 소유자가 편익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권리자, 의무자는 을이 되는데 자, 이건 가능할까요? 이 12번 땅을 을이라는 사람이 K에게 빌려줬습니다.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겠느냐? 지역권은 배타적입니까? 비배타적입니까? 편익을 정하는 비배타적이죠.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과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설정해 주거나 받을 수가 있죠. 자, 신청하면 지역권께 올려주겠죠. 어디에다? 승역지에다 올려주는데 이 지역권은 승역지에 설정되지만 어디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에다 지역권인데 요역지에다는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러면 지역권은 하나이지만 지역권 등기는 몇 군데? 승역지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요역지에 나온다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병에게 팔았다. 팔면서 땅은 팔지만 지역권은 내가 계속 사용하겠다.
수반성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지역권은 수반성, 부종성이 있다. 이걸 알고 등기법에서도 한마디 넣었죠. 그렇다면 여기다 무엇은 쓰지 말자. 왜? 땅 팔리면 지역권 따라가니까 굳이 여기다 지역권자를 쓸 필요는 없다. 그러면 뭐도 안 나오겠어요?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도 나올 수가 없죠. 자, 이제 밑줄 쳐갑네. 가로 1번은 동그라미 1번 알아서 밑줄 쳐보십시오. 승역지는 전부 일부 되지만 요역지는 전부해야 되고 일부에 대한 지역권 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은 그냥 그림 하나야.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 1번 땅 어떻게 통행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 지역권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번 그런 말 뜻이고요. 3번 중요한 말 나왔죠. 수반성이 있다. 마지막 부분. 지역권 이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아예 지역권자가 안 나오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 할 수는 없다. 자, 그럼 밑에 등기 돌아보십시오. 승역지가 먼저 나오죠.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이 뭐죠? 지역권 설정에다 형광펜 하시고 이렇게 등기 목적에 설정이란 말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했다는 말과 원인이 설정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접수일자 나와 있죠. 원인이 뭐가 되고 설정 계약, 형광펜 세 군데 되시면 목적, 범위, 요역지, 범위를 봤더니 전부다 일부다. 동측 30제곱미터니까 일부다는 소리잖아요. 일부니까 거기 범위를 도면번호하고 묶어놔야 되겠죠. 지역권자는 누구다? 지역권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또 지역권이 또 나오잖아요. 요역지인데 등기 목적이 뭐예요? 형광펜 하시고 여기는 요역지에 있는 지역권이다. 설정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최소한 이건 신청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접수일자가 비어있다는 말은 직권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항, 승역지는 어디다? 목적은 무엇이다? 범위는? 도면은 아까 위에다 보관했으니까 여기다 또 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역권 하나지만 지역권은 게 몇 군데? 두 군데. 자, 위에 올라와서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시고 어디 가서 신청하시라고요? 승역지로 가서 신청하시고 2번 제목에다 형광펜 하시고 공동신청 뒤에 봤더니 누구도 된다더라.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그렇게 부기등기 하면 안 되고요. 승역지 소유자가 하면 주등기로 하고 승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하면 뭘로 하고 부기등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주등기 밑에 보이잖아요. 누구 해준 거에 따라 다르다고요. 3번 필요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가로 안에 있는 말 형광펜 하시고 지료는 지상권에서 지료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근데 지역권에서 지료는 민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지역권에서는 지료의 약정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나머지 눈으로 쭉 하시다가 밑에 5번에 기억, 니은 묻기만 하십시오. 기억번 승역지는 뭘로? 신청으로. 가로 안에 누구는 안 나오더라. 니은번 요역지는 누가 해주더라? 등기관이 직권하라더라. 그래서 거기 나중에는 말 안 보시고 밑에 등기만 보고도 해결하시고요. 오른쪽 큰 3번 박아놨죠. 전세권은 용익물건입니까? 담보물건입니까? 용익물건이면서 담보물건의 성격. 자, 동그라미 2번 줄긋지 마시고 처음 보는 말입니까? 이미 머릿속에 있는 말입니까? 없으면 이중에 전세권 할 수 없다. 3번 농경지에 전세권 할 수 4번 별표를 하시고 줄은 긋지 마시고 안 그어도 되겠죠. 방 한 칸에 전세권 할 수는 있지만 지분이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밑에 형광펜하고 가십시오. 전유 부분의 대지권에 대해서도 전세권 등기 할 수 없다. 형광펜 하시고 이유는 다음 달에 보기라고. 가로 2번 필요적 사항인데 거기다 줄대지 마시고 밑에 등기부 돌아보십시오. 순위번호 3번 등기 목적
접수일자, 등기 원인, 형광펜 두 군데 된다면 전세금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가 없고, 범위, 그러면 전부일 때는 도면이 들어가지 않고 일부라면 들어가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윗부분에 당구장 표시 잘 봐보십시오. 도면 넣어라 넣지 마라. 그럼 지금 특정층 전부라 해도 건물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이지만 한 층을 다 쓴다면 굳이 뭐 안 봐도 도면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생략해 주겠다고요. 자, 다시 등기 돌아와서 순위번호 3-1번 동그라미 하시고 등기 목적에 오타난 거 하나 잡으십시오. 등기 목적에 오타난 게 뭐예요? 1번을 3번으로 바꿔야 되겠죠. 3번 전세권의 전전세가 되겠죠. 전세금입니까? 전전세금입니까? 자, 그러면 전전세권자가 누구죠? 전세권자는 김도령이고 전전세권자는 장도령 옆에다 이렇게 하시고 단독 신청했을까요? 공동 신청했을까요? 누가 의무자? 김도령. 권리자는 장도령.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세권의 전세니까 부기등기를 한다고요. 자, 그 밑에 가로 4번 전세권 변경 줄대지 마시고 뭐 전세금 오르락 내리락 한다 쭉 하시면 되고요. 페이지 넘어와서 가로 5번 전세권도 양도되는데 1번은 줄대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크게 하시고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래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안 되거든요. 앞에 수식어가 뭐라 그랬죠? 전세권이 뭐 했을 때? 소멸했을 때 니은번 밑줄 치면서 공동 신청하고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 자, 등기부 돌아보십시오. 원래 전세금이 얼마였어요? 범위는? 전세권자 누구예요? 정도령. 만약 여기까지 있다면 집주인은 기간 만료될 때 누구에게 반환해 줘야 돼요? 정도령이 2억을 반환해 주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순위번호 1-1번 동그라미 하시고 부기등기 했죠. 등기 목적이 뭐예요? 전세권 일부 이전이죠. 등기 원인에다 형광펜 넣어주십시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일부 양도면 양도액이 나와줘야 됩니다. 양도액 얼마? 1억. 자, 여러분이 집주인입니다. 지금 전세권이 소멸해서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될까요? 이도령한테 1억 돌려주면서 말소서류 받아야 되고 정도령한테 1억 돌려주면서 말소서류 받아야 되고 근데 이걸 모르고 정도령한테 2억 줬더니 정도령이 날라버렸다. 그러면 이도령한테 얼마 또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된다고요. 전세권 일부 이전인데 이게 지금 언제 가능하다고요? 전세권이 소멸할 때 존속 중에는 안 된다고요. 큰 사업은 뭐가 나왔죠? 자, 여기에서는 임차권 힘 빼고 하십시오. 워낙 민법과 중개사법이 많이 하기 때문에 가로 1번 제목 눈으로만 하시고 가로 2번도 눈으로 하는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구분 임차권 느낌 있죠 하시고 민법 시간에 구분 임차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구분 지상권을 들어봤지 구분 임차권이라는 건 있지도 않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또 있는 것처럼 뭐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가로 3번도 줄대지 말고 가시고 오른쪽 오셔서 자 등기만 잘해서 갑니다. 순위번호 2번 등기 목적이 뭐예요? 설정에다 형광펜 하시고 두 가지 무슨 뜻이라고요? 당사자가 신청했다는 뜻과 원인이 뭐다? 계약이다. 자, 접수일자 눈으로 원인 눈으로 보증금도 눈으로 자, 형광펜 세 군데 돼야 됩니다.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자, 임차인은 누구고? 이 등기는 나가 뭐야 한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좋은 집주인 만나서 이사 들어가면서 뭘로 한 거야? 신청해서 임차권 게 나왔다고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나 신청인은 대학역을 며칠자로 갖는다.
말을 하십시오. 말을. 전화기 좀 주시죠. 이거 중개사법에서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중개사법 시간에. 전화기 줘보십시오. 임선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오로지 아는 건 다음 날밖에 없군요. 다음 날 몇 시? 근데 여기서 며칠 다음 날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6월 며칠? 6월 1일 땡. 6월 5일 땡. 대항력은 뭐와 뭘 갖춰야 되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다 갖춘 다음 날이잖아요. 근데 물건을 며칠 날 인도받았어도 6월 5일인데 주민등록은 며칠이야? 그럼 다 갖춘 이 길이면 며칠이 되는 거야? 6월 6일 0시가 돼야 되잖아요. 6월 2일은 지금 뭐도 안 했는데 대항력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이 길이니까 6월 6일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기초 중에서도 센 기초라 합니다. 자, 임차인 될 사람들이 중개사무실 오기 전에 네이버에서 다 알아보고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 물어봤더니 거기 소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중개본연하고 서로 다투고 있으면 다투는 사이에 손님은 다 갖춘 이 길이니까 6월 6일 몇 시가 돼야 돼요? 0시가 되잖아요. 또 질문. 우선 변자력은 며칠이에요? 대항력은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되죠. 우선 변자는 이 두 가지 갖춘 데다가 뭐까지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변자력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선 변자력이 며칠? 6월 6일이야. 6월 6일 몇 시? 0시가 되는 거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놨으니까 6월 4일 날 며칠 날 받았죠? 6월 4일 받았어도 아직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선 면접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다 갖춘 이 길 몇 시? 0시에 우선 면접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월 6일 저당권자가 나왔다. 누가 빠른 거야? 이 사람들이 12시 와서 일을 안 했겠죠. 이 사람이 더 빠르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자, 이건 좋은 집주인 만난 거죠. 가로 5번 별표를 하시고 동그라미 1번 종료된 후 형광펜 하시고 임차인 A 좀 먹었겠죠.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내준다. 방 뺄 수도 없고 퇴거할 수도 없잖아요. 법원에 잃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임차권 느낀데, 자, 한 장 넘겨서 등기 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광펜 하시고 아까 앞에 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아까는 설정이란 말이 있었죠. 여기는 설정이란 말이 없다는 건 최소한 뭐 한 게 아니다. 신청한 것이 아니다. 등기 원인이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이 등기는 명령으로 나왔을까요? 촉탁으로 나왔을까요? 임차인 이름 잘 보십시오. 임차인 이름. 너는 촉탁으로 나왔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명령 했어도 여기 등기법으로는 뭘로 나온다? 임차인 이름 잊지 마시라고요. 너는 뭘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명령 써졌다고 명령에 따른 등기 하면 안 된다고요. 너 촉탁인데. 자, 형광펜 세 군데. 주민등록 일자, 점유개시 일자, 확정일자. 질문 들어갑니다. 대항력은 며칠? 다 갖춘 이 길이니까 며칠? 5월 25일 0시가 되겠죠. 우선 면제력은 며칠? 5월 25일 몇 시? 모릅니다. 9시에 있는지 10시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차이점 아시겠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으면 우선 면적도 이렇게 하는데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으면 하는 게 그냥 5월 25일이 되는 거죠. 그럼 5월 25일 저당권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순위가 되는 거죠. 거기 영시하고 그게 살짝 차이가 있잖아요. 자, 일부러 두 가지를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중개사법에서 이것 따지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 너촉타기는 임대차 계약일자가 몇 년이에요? 몇 년? 접수일자는 몇 년? 아까 앞 페이지는 좋은 집주인 만나서 이사 들어가면서 해놓은 등기고 여기는 몇 년 살다가 2년 살다가 애 좀 먹다가 뭐 하는 거예요? 법원에 뭘로? 촉탁으로 해놓고 여기 계속 살고 있겠습니까? 방 뺐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너촉탁 등기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임차권 이전 등기 해달라면 해줄까 안 해줄까요? 이 사람은 뭔만 받을 목적으로 해요? 돈만 받을 목적 방 뺐잖아요. 자, 밑에 가로 6번에 2번 별표를 하시고 형광펜 쳐도 됩니다. 존속기간이 이미 끝나버렸거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법원에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가 됐다. 머릿속에서 임차는 예전 먹였겠구나. 집주인하고 사이 좋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이 방을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이에 기초한 뭐가 나올 수는 없다. 이전 등기 나올 수 없다. 우리 시험에 한 10번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방 뺐고 보증금 반환받을 목적이지 용익권능은 소멸됐잖아요. 이를 기초로 한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고요. 용익권은 민법과 많이 겹치고 특히 임차권은 중개사가 겹치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힘 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잠시 쉬었다 이제 담보권 보도록 하죠.